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게서 주어진 주제는요, 생애 설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이 수업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은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생애 설계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두 번째,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생애 설계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여기서 제가 꼭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싶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저출산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고령화라는 용어인데요. 이 저출산과 고령화는 두 단어가 같이 항상 붙어 다니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단어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령화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과학기술과 의료기술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얻게 된 하나의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준비가 되지 않은 고령화의 경우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준비하자는 차원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저출산이라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 아마 이 생애 설계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생애 설계를 해야 되는지 또 이 생애라는 용어는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간의 삶을 언제부터 그 인간의 삶이 출발된다고 볼 수 있냐면요.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그 태아기 시기부터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태어나서 또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우리가 생애라고 합니다. 최근 뭐 전생애라든가 또는 생애 설계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생애라는 부분이 길게 보고 있고 또 많이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생애 설계 필요성을 우리가 좀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이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의 생활로부터 미래의 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 삶을 준비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의 삶인 또는 가족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안정과 함께 또 변화도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상하는 일도 벌어지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좀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점점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삶을 얘기할 때 이 생애 설계를 주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 생애 설계를 좀 정의를 내려보면요. 가족 생활 운영에 대한 과학적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또는 규범적인 입지가 고려돼야 되는 종합적인 생활 경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인 듯하나 삶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항상 가족이라는 또는 지역사회라는 또는 국가라는 어떤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그 주변의 환경 여건들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화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생애 설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의 목표는 가정의 복지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함께 다시 중요하게 그 생애 설계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생애 주기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생활 그 주기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 이것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 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연속해서 그리고 어떤 누적의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계획과 그 순간순간에 어떤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누적될 때 우리 삶의 질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애 설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예상 가능한 일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참 불행하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미리미리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그런 그 사례를 보면은 내가 몇 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또는 내 가족의 상황이 언제 어떠한 그 상황들이 벌어질지를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융감독원에서는요, 그 우리 생애의 그 단계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책자로 또는 이렇게 이북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신다면 각자 자기의 그 주기에 맞게 준비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애에는 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낯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익숙한 용어였을 수 있는데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가 있고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 삶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 사이클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그 종류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족을 단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족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나요? 예, 한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또는 그 가족이 자녀를 낳아서 새로운 가족이 확대되고 또 그 가족을 그 자녀를 기르는 양육기가 있고요. 또는 그 자녀가 또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장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가장이 은퇴를 하고 노후를 맞이하는 보통 이런 그 사이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생활 주기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는요. 특히 가족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결혼의 연령이 늦어지고 또는 독신도 많아지고 또는 자녀를 낳는 시기가 늦어지고 또 대신 자녀를 낳는 그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출산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가족 생활 주기가 또는 가족 생애 주기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패턴으로 흘러갔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리는 요 그 신문 자료를 하나 보시면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시점으로 봤을 때 과거를 의미하겠죠. 그 20대가 되면 자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자산을 관리해서 30대가 되면 형성을 하고 40대가 되면 자산을 증식을 해서 관리를 해서 60대가 되면 자녀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요, 우리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 학업이라든가 또는 취업이 늦어지면서 또 학업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빚을 먼저 지고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시기도 늦어지고 또 대신 고용의 불안으로 인해서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생애 주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애 주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을 설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프랑크 모딜라이라는 그 학자에 의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 학자는 우리의 삶을 그 수익과 또는 지출의 곡선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보이나를 설명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대 사회 그 초년기로부터 출발해서 한 50대까지를 이제 수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수입이 또 이제 누적되고 좀 자산이 증가하는 시기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퇴직하는 시점. 자, 이것은 개인에 따라 또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이 퇴직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그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산 모양의 곡선을 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그 지출의 곡선을 보면 오히려 20, 30대에는 조금 많이 쓰다가 가족이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좀 이제 줄여지게 되는 거죠. 줄어들면서 은퇴 시기 이후가 되더라도 지출은 여전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본다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의 곡선의 폭이 좀 넓은 것이죠.
그 경사는 완만하나 그 폭이 넓기 때문에 여전히 지출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떠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프랑크 모딜라이라라는 이 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또 본다면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은 중년기에 가장 높아지고 사회초년기와 노년기에는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봤듯이 이 부분과 이 부분, 앞부분과 끝부분에서 보면 이 노란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데 이 그 수입이 많은 시기에는 사실은 수익 곡선이 지출 곡선보다 높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이 사회 초년기와 노년기에는 수익 곡선에 비해서 지출 곡선이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노년기에는 그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축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은퇴를 하면 사실은 돈을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은퇴 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내 현재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출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생애 초반부터 그 사회 초년기부터 또는 가족 형성기부터 노후를 일찍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애 설계에서 함께 준비해야 될 항목을 몇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매일매일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노동력에 필요한 재생산비가 있고요.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양육비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좀 더 그 여러 가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삶의 질을 고려하면서 여가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여가비가 있고요. 항상 생애 설계에서 또 주요하게 다루시는 부분이 불시에 재해라든가 고려치 못한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을 대비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노후생활 자금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세금과 우리가 사회보장을 위한 부담금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생애 설계와 일반 시중 은행에서 얘기하는 재무 설계라는 것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은행의 경우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면 우리 생애 설계에서 다루는 부분은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가비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내 생활 노후 자금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모든 삶을 고려해서 생애를 설계한다는 부분에서는 은행의 재무 설계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번 강의에서 다루어지는 두 번째 용어로 고령화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강의를 듣는 분들께서 이 고령화,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나 이제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령화 부분을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같이 보시죠. 고령화라는 것이 생애 주기에서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양적이고 어떤 경우를 질적으로 보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용어에서 보시듯이 오래 살게 되면서 늘어난 수명의 연장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이 노년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노년기라는 부분이 예전에는 한 5분의 1 우리 삶에서 또는 4분의 1에 불과했다면 최근에 이런 고령화가 그 사회가 되면서 한 3분의 1 정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삶에서 고령화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질적인 고령화 부분이라는 것은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기서 보듯이 최근에는 이 고령자들 또는 이 노년층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좀
질을 향상시킬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이 시간을 많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보상으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길어지는 시간이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간으로 그런 질적인 변화를 이룬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양적으로 길어진 노령화를 또는 고령화를 질적으로 우리가 향상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이 고령화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또는 내 앞으로의 고령화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먼저 앞으로는 건강이라는 부분이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을 돌보는 아마 사업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예전에는 직접 봉양하는 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가까운 거리 또는 먼 거리에 있으면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찾아와서 또는 만난다든가 또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원거리에서 필요한 제품을 사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원거리 효 사업들이 아마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이런 건강이 자신이 생기면서 많은 여가 또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노인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휴 사업들, 여가 사업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회에서 많은, 우리 국가에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사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봉사를 하는 베품을 나누는 그런 사업도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이 고령자들은 굉장히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더 많이 활용한다는 그런 통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스마트 실버 사업도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또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저귀를 예를 든다면 이제 저출산이 되면서 아이들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용 기저귀는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요. 반면 성인용 또는 고령자용 기저귀의 매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염색약의 경우도 젊은 친구들이 멋을 내는 염색약의 지출보다는 점차적으로 우리 고령자들이 새치용 염색약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산업의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산업의 변화를 읽는다면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참고로 한번 보여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생애 주기 라이프별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미혼기, 신혼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이제 자녀 교육기가 학생들이 어린 아동,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시기의 아동기와 중고등학교 시기로 두 가지를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 크게 이렇게 한 6단계를 나눠 본다면 미혼기에는요. 이제 대학 진학도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이제 이런 과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생애 단계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혼기에는 결혼 또는 주택 마련을 하게 되고 자녀 양육기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또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교육비가 지출하게 되죠. 특히 이제 대학을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교육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시기에 가족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주택 마련 또는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중년기가 되면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가족원들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남은 가족들이 건강하게 또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또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내가 이 시기가 됐을 때 어떻게 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나는 또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챙겨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그 학생들 또는 자녀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안다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준비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3층 그 구조를 가지고 자기의 그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고 많이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층에는 국민적인 생활 보장을 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2층에는 표준적인 우리가 이 정도는 어떤 유지하고 싶은 보통의 자기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직장에서 주는 퇴직연금, 퇴직금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거보다 나는 좀 더 삶을 더 안정되게 준비하고 싶다고 하면 개인연금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3층 구조를 우리가 보통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 한 층이 더 높은 4층 구조를 제안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입니다. 제2의 1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가장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항목들을 챙겨보신다면 삶을 좀 안정적으로 준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을 보면 여러 생애별로 이러한 그 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또 참고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어릴 때는 또 자녀가 학령기에 있다면 어떤 우리가 가족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신문 자료에서는요. 최근에 이런 자녀들의 교육비에 너무 많은 그 재정을 쓰다 보니까 에듀푸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득에 그 자녀의 교육비는 한 20% 내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요, 모든 세대가 준비된 100세를 맞이하자는 취지에서 4가지 크게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0세 가족이 가족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부부 중심으로 생활을 좀 갖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 아내가 없을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그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생애의 경우는 일 생활이 또는 일 가정이 조화를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의 하나가 지역사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와도 미리 그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 놓는다면 고령자가 됐을 때도 훨씬 삶의 질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생애 설계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챙겨봐야 될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